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공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면의 비평과 자기 공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3월에 집단 상담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시간씩 이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 최소 인원 3명을 넘으면 추진을 할 거고요. 최대 인원은 8명이에요. 인원이 그것보다 많으면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 8분으로 인원을 정했고요. 2시간씩 이틀 9만 원이고요. 주제는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식과 내적인 성장은 별개죠. 사실 제가 유튜브도 올리면 영성적인 지식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나의 삶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시절의 상처를 돌보는 거예요. 참 저도 어린 시절 상처를 돌아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끝이 안 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검은 먹물에 담가졌던 쿠션처럼 빨아도 계속 먹물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상대방도 어떤 입장이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잘 들여다보면서 해결해 나가면 좀 무의식이 열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요, 이제 저처럼 어떤 전생이라던가 조상무의식 이런 것들도 접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원적인 건요, 그걸 넘어가야 내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타인이 나한테 줬던 상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건요, 나란 존재가 사실 그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아닌가. 존재의 수치라고 하죠. 그런 것도 또 올라오고 내가 생각하는 나란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도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하면 내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럿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공명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증폭돼서 또 빨리 해소되는 것도 있고요. 나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또 수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저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같이 공명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런 나의 자기 공격성이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그거는 자기 공격성이에요. 외부의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청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댓글이나 블로그에 이렇게 남겨둘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기 공격성, 내면의 비평가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이것이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되게 여러 가지 대체약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파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나의 건강이 되게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신경계가 이 내면의 비평가와 되게 관련이 컸던 거예요. 사실 심리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위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증상과 어떤 질병들이 생기는 것처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 행동하기도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죠. 가족 중에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데 가족이 와서 간호를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들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비난을 쏟는다거나 정말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몸도 아프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게 다 이제 몸과 마음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서로 순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가 더 먼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치료를 하는 건요, 물리적인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 암덩어리가 생기는 데는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반복이 돼서 이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걸 명상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치료로 그걸 없앤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의 과정에서는 어떤 의학적인 게 되게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근원적인 출발 지점은 심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겪어온 것들, 임상적인 부분을 그리고 공부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내면의 비평가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잘못에도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건강적인 문제로도 드러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이 건강과 자율신경계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전달을 받냐면요. 이완 혹은 긴장 이 두 가지로 해서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특히 소화기관으로도 혈액이 잘 가고 이완이 된 상태에서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이제 다 돌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외부에 공격이 딱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면요. flight or fight라고 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과 싸우거나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두려움이 뜨면서 도망을 가는 거고요.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럼 분노가 올라오면서 싸우는 거죠.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3F라고 했죠. 프리즈가 더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이제 이 상태가 추가가 됐죠. 긴장하게 만드는 게 이제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면의 비평가, 이 가해자가 심한 사람은요, 수시로 교감신경이 확 항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 다 마치고 자야 되는데 이완이 안 돼요. 그러면 쉴 수가 없는 거죠. 좀 여기서 어떤 수면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하루에도 어떻게 보면 죽음과 탄생이 반복이 돼요. 이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탄생이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요 잠을 자는 게 어렵고요. 우울이 심한 사람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약간 우울증을 판별하는데 어떤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울한 사람들은 아침 기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시 눈을 뜨고 싶지 않고 죽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잠을 잘 때도 이 이완이 중요하지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마취라는 게 극도의 이완이래요. 그 이완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항상 경직되고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또 정말 제가 수족냉증 되게 심했거든요. 말초로도 피가 가지 않고 위장으로도 피가 가지 않는 거죠. 항상 뭔가 위험에 대응해야 된다고 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내면의 비평가가 되게 자주 등장하고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주로 공격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의 경우는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거, 이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게 이제 유형적인 부분인데 그때 너가 정말 더 신중하게 제대로 알고 말했어야지.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떤 심상이 떠오르냐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갖다가 대면서 저에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 저는 되게 나는 열등한 사람이구나, 내면에 있는 그 가해자가 저를 굉장히 너는 열등해라고 막 심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제가 애니어그램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는 유형별로 진짜 자주 등장하는 에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자립할 수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능력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이 될까봐 그런 부분도 이제 가해자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근데 정말 예전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모든 일들 다 가해였어요. 예를 들어서 너 왜 그 옷 입었어? 너 왜 표정이 그래? 너 왜 거기 서 있어? 이런 것까지 제가 스스로를 검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공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가면역 항체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가해자의 이런 자기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면의 비평가는 사실 현실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외부에서 나한테 당신은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일들은 살면서 별로 겪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셀프로 너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놓쳤어, 몰랐어 막 이러면서 계속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유형별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비판받았던 기억에 따라서 이 가해자의 공격으로 아마 되게 시달리고 힘들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보면요, 그거를 찾아줄 때 지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석하고 스스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내 남자에게 가해자를 계속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상담에 있어서 내 남자가 원하는 다른 상담 목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상담 만족도가 높고 인생이 되게 편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해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회피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거든요. 애고란 게 건발의 오줌 누기처럼 그렇게 그냥 땜빵으로 지금만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방어 기제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가해자의 목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 잠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뭔가 계속 드라마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와 계속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칠룡의 탐닉처럼 계속 뭔가 짜릿하고 즐거운 것들을 열심히 탐험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나 뭐 마약, 성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가해자들이 이제 뭐 공격하는 거야 굉장히 레파토리가 많지만 주요한 것들이요 그거예요. 열등할까봐 공격하는 거, 우월해지라고 공격을 하죠. 이제 왜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에 연연하느냐. 이거는 제가 전에 살짝 말씀드렸죠. 정말 열등한 개체는요, 기형아들의 낙태당하고 어떤 채소들이 이렇게 솎아지는 것처럼 결국 열등한 개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된 것도 있고요. 정말 반대편에도 우월한 개체들은 어때요? 엄청난 사랑과 인정을 받았죠. 우리가 정말 절대 피하고 싶은 것과 절대 추구하는 것, 두려움과 욕망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월한 개체들은 정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다고 사람들이 막 사랑을 주잖아요. 똑똑해서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일을 잘하거나 여러 가지로 우월한 개체들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에 연연하고 살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들,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 정말 열등한가 우월한가만 따지며 인생을 살기도 했죠. 그런데 타인의 이런 인정과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내면의 비평과와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정말 바라는 건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걸 줄 것 같지 않은 걸 이미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나에게 늘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잘못했다고 가해하고, 특히나 이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요, 감정으로 공격을 해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들을, 너 이것도 잘못해서 피해 끼쳤지, 넌 이것도 못하는 수치스러운 인간이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나 두렵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사람 혹시 주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았을 때 순간 되게 만족스럽고 역시 잘 살았어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지만, 그걸로는 또 충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결국 내가 채워지는 거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나란 사람을 좋게 봐줄 때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가해자를 찾는 거는요, 굉장히 어떤 삶의 만족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 가치관도 그렇고 너무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땜빵하듯이 하루하루만 그냥 살지 마시고 꼭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가해자의 목소리에 속아서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